이달의 영화로 택시 운전사를 선정하였고 지금은 광주에서 세계적인 비엔나레가 열리고 있어요. 오늘 꾸아봄은 영화와 함께 비엔나레가 무엇인지와 올해 광주 비엔나레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는 1980년 히트곡인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택시 안에 흘러나오며 1980년대의 서울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2017년 장훈 감독의 영화로 1980년 5월에 대한민국 서울과 광주가 배경입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생활교를 겪는 택시 운전사 만섭이 주인공으로 광주에 갔다 오는데 10만 원을 준다는 욕심이 생겨 독일 기자 위르겐 히치펜더를 태우고 광주로 갑니다. 영화 속에서 만섭이 밀린 넉 달의 월세가 10만 원인 것으로 보아 현재 가치로는 200만 원 가량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돈 욕심에 간 광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군사 정권의 무력 진압 아래 모든 사실은 은폐되고 왜곡되어 광주는 고립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독일 기자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 건 취재를 하고 만석과 피터는 보안부대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만섭 역의 서울 택시 운전사 송광호의 유쾌하고 코믹한 연기로 가볍게 시작한 영화는 장소가 광주로 바뀌며 긴박해지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거쳐 대학생 구제식의 사망으로 감정은 격해집니다. 택시 운전사 만석과 독일인 기자 피터가 광주를 벗어나는 길에서 군인 상사의 묵인과 슈퍼맨과 같이 나타난 광주 택시기사의 목숨 건 활약은 영화를 히어로물로 만들고 피터가 보안부를 피해 비행기 타는 장면은 마치 첩보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03년 언론상을 받으러 한국에 온 피터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택시 운전을 하는 만섭을 보여주며 관객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는 해피엔딩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존 인물인 위르겐 히치펜더의 인터뷰를 더해 이 영화가 실화라는 것을 관객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공식을 따라 만들어졌고 1,000만 관객이 본 흥행에 아주 성공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삼은 영화로는 꽃잎, 화려한 외출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겪은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인기몰이를 위한 대중영화로 만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게 되지만 2030 세대는 이 영화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후로 쌀농사가 잘 되어 풍요로웠던 도시. 광주는 예술이 발달한 예향의 도시였습니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없이 시간이 흘러 1994년 정부는 한 맺힌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고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비엔나레를 열기로 합니다. 국제적인 규모의 미술 행사를 기획합니다. 1995년 9월 제1회 광주 비엔나레가 열리고 세계는 광주에 주목했습니다. 광주가 갖는 역사성, 지역성이 전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나레 작가로 선정되는 것은 작가들은 영광스러워했고 다른 어떤 비엔나레보다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가 한강. 그녀는 지난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블랙리스트 작가였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가 아들과 저녁을 먹고 지인에게 온 전화로 수상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심했으나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광주 비엔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아트페어 속 미술인들만의 행사가 되는 것 같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비엔날레가 무엇인지 알아보겠고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행사를 말합니다. 3년마다 열리는 행사를 트리엔날레, 5년마다 열리는 행사를 도큐멘타라고 합니다. 1895년에 이탈리아 국왕 움베르토가 결혼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가 최초의 비엔날레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축제입니다. 유럽의 미술은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와 아닌 해로 구별이 되고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는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행사가 베니스 비엔날레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계의 올림픽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크게 본 전시관인 아르세날레전과 국가관인 자르데니아와 이탈리아 전시관인 파비옹 이탈리아로 나누어집니다. 본 전시관인 아르세날은 원래 무기창고였던 곳으로 바다와 면에 있는 곳이고 젊고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합니다. 국가관인 자르데니아는 베니스시 남동쪽 카스테로 공원에서 펼쳐지며 파리 만국 박람회처럼 24개국의 국가관이 있어 국가관별로 전시회가 열립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보통 60개국 정도가 참여하는데 공원 안에 국가관이 없는 나라는 도시 다른 곳에 전시장을 마련하여 전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원의 마지막으로 국가관을 마련한 나라이며 이 국가관을 짓는데 세계적인 작가인 백남준이 한국 통일의 염원을 담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우리나라 국가관은 등기가 없는 불법 건물이라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국가관은 공원에 화장실을 개조하여 전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우리나라 국가관 2층이 화장실인 까닭에 모든 자르데니아 관람객이 들리는 가장 방문객이 많은 인기 있는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회화, 조각, 국가관에 주는 황금사자상과 역량 있는 젊은 작가에게 주는 은사자상, 4명의 작가에게 특별상을 수여하는데 백남준은 1993년 독일관의 대표로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1995년 전수천, 1997년 강익준, 1999년 이불 작가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백남준이 독일관의 대표로 황금사자상을 받았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미술 행사로는 카술 도큐멘타로 5년마다 독일 칵셀에서 100일간 열립니다. 2차 대전 이후 나치에게 억압받았던 모더니즘을 회복하기 위해 1955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나치 집권기에 나치는 현대 미술을 세페미술이라고 해서 많은 억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매번 주제를 가지고 현대 사회와 문화적인 현안을 다루며 현대 미술을 재조명하고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셀과 베니스 비엔날레가 같이 열리는 해는 10년마다 돌아오고 그 해를 그랜드 투어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뉴욕의 휘트니 비엔날레, 유럽의 순회 비엔날레인 마니페스타가 큰 미술 행사입니다. 카셀 도큐멘타는 비엔날레가 아니고 휘트니 비엔날레는 미술관이 주도하는 행사로 엄격히 따지자면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 3대 비엔날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비엔날레는 미술 올림픽이라 불리우며 박람회 성격을 갖는데 최근 우리에게 익숙한 아트페어는 미술시장입니다. 서로 다른 행사입니다. 비엔날레는 총괄하는 미술 감독인 커미셔너가 있고 주제를 정해 주제에 맞는 작가를 선정하여 전시를 하는 데 반해서 아트페어는 코엑스와 같은 큰 공간인 박람회장을 대여하고 갤러리에 부스를 팔고 각각 갤러리에서 주관하여
갤러리의 작가의 작품을 파는 미술시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작가의 아트페어 작품의 규모와 비엔날의 작품의 규모에서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제 광주 비엔날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올해로 30년, 15회를 맞은 광주 비엔날의 예술감독은 작가이자 기획자인 프랑스인 니콜라 브리오가 맡았으며 그의 관계의 미학이로는 동시대 미술 영역에서 관계, 매개, 참여, 상호작용 등에 대한 개념을 규정지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우리의 전통음악, 마당극인 판소리, 부제로 모두의 울림입니다. 모두의 울림이라는 부제는 작가 한강이 지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맛, 즉 미각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각, 후각, 청각을 다 이용하는 것처럼 이번 전시는 음악과 시각 형식을 연결하는 서사로 구성되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오페라 같은 전시입니다. 본 전시는 공간이 부족해 수신기가 가까울 때 나는 부딪힘 소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잡함, 복잡성에 주목한 겹침 소리, 분자와 같은 아주 작은 극소한 세계와 우주와 같은 광대한 세계와의 거리를 발견한 처음 소리, 다시 말해 부딪힘 소리, 겹침 소리, 처음 소리라는 이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76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도시 프로젝트로 옛 도시인 양림동 곳곳에서 작품을 선보입니다. 30개국의 국가관인 파빌리옹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나 참가의 규모가 최대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은 우리의 마당극인 판소리를 어떻게 풀어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시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넉넉하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1월에는 광주 비엔날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 올해로 30년이 된 광주 비엔날을 소개하였습니다.